자, 오늘은 미국의 역사에서 아주 어두운 한 페이지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짐 크로우라는 시대인데요. 이 끔찍한 인종차별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UC 버클리 사회학 교수인 로이크 박항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기고한 기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인종 테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죠. 아니, 상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됐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견고한 인종차별 시스템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아이디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인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이른바 한방울 규칙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상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흑인이 있으면 그냥 흑인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미국에만 있었던 아주 독특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규칙인데 바로 이 규칙이 짐 크로우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각 주마다 이 규칙을 법으로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기 보세요. 플로리다는 16분의 1 이상 흑인 혈통, 미시시피는 8분의 1 이상, 심지어 아칸소는 혈관에 흑인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사람의 인종을 서류상으로 분류하고 배정하는 거대한 관료 시스템이 탄생했다는 거죠. 이런 법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었을까요? 바로 흑인의 피가 백인의 순수성을 오염시킨다는 끔찍한 믿음이었습니다. 흑인은 몸과 체액 속에 뭔가 저급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백인 사회를 위협한다는 거죠. 이런 인종적 오염에 대한 공포가 사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 한방울 규칙이라는 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물리적으로 쪼개놨을까요? 짐 크로우법 아래 사회는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백인 전용과 유색인 전용. 학교, 병원, 식당, 버스, 기차, 심지어 공원의 식수대나 건물 입구, 죽어서 가는 영안실과 묘지까지 모든 게 분리됐어요. 이건 그냥 공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모든 곳에서 당신은 열등하다고 낙인 찍는 물리적인 폭력이었던 거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보여주는 정말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요, 사형수를 처형하는 교수대마저도 인종별로 따로 썼다고 해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을 거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분리는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가 단순히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잔인하고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 숨어 있었어요. 유명한 학자 W.E.B. 듀보이스가 이걸 비제노예제라고 불렀는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흑인 소장농 가족이 백인 지주한테 땅이란 도구를 외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온 가족이 뼈 빠지게 목화 농사를 짓죠. 근데 문제는 수확 후예요. 작물 판매나 회계 관리는 전부 지주가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정산해보니 빚이 더 늘었네? 내년에 또 이래서 갚아. 이런 식인 거죠.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빈곤의 덫이자 세대를 이어서 사람들을 묶어두는 족쇄였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계산 이상한데요? 하고 따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하죠. 폭행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 경제적인 착취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폭력과 테러의 위협으로 유지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남부에서 흔히 돌던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노새를 죽이면 다른 노새를 사면 된다. 흑인을 죽이면 다른 흑인을 고용하면 된다. 정말 소름 끼치죠.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흑인의 생명이 어느 정도의 가치로 취급됐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법이나 경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짐 크로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복잡하고 교묘한 심리전이기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종의 에티켓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백인이 오면 흑인은 보도에서 내려와서 길을 비켜야 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매일 매 순간 이런 굴욕적인 행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요. 흑인 운전자는 백인이 모는 차를 추월하면 안 됐어요. 이게 그냥 사소한 규칙 같지만 그 안에는 감히 네가 나를 앞서가?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동등해 보이려는 시도 자체가 폭력의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위계가 있었습니다. 흑인은 백인을 보면 무조건 선생님, sir이나 사모님, ma'am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반면에 백인들은 나이가 지긋한 흑인에게도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야, 보이라고 불렀죠. 모든 대화에서 철저하게 상하 관계를 각인시킨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상점에서 옷 입어보기, 백인과 악수하기, 같이 밥 먹기, 심지어 백인 여성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금지됐습니다. 이런 규칙 하나하나가 일상에 공포를 심어주는 도구였던 거죠. 실수로라도 이런 규칙을 어겼다간 그게 바로 폭행이나 끔찍한 린치의 이유가 됐습니다. 물론 이 짐 크로우 시스템은 법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아주 깊고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죠. 결국 우리가 오늘 본 이 거대한 사회적, 법적, 경제적 테러 시스템은요. 피 한 방울이면 너는 흑인이다 라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인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출발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 길고 긴 그림자를 오늘날까지 추적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짐 크로우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회가 자기 구성원을 정의하는 그 방식은 과연 그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낡은 정의의 그림자는 오늘날 우리에게서 얼마나 거쳤을까요?